자,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통합과학을 함께하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자, 이제는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 여기 파트도 내용이 너무 간단해가지고요. 몇 가지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면 문제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범위가 시험 범위인 애들은 그냥 단어, 제가 생각할 때 한 3, 4개 정도만 정확히 알면 그렇게 문제 푸는데, 틀릴 것도 별로 없고요. 내용이 쉽다는 거죠. 자, 내가 드린 포인트, 우리 교재에 보시면 먼저 에너지란 단어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 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란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죠.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등등을 배우는데, 자, 어떤 내가 물체한테, 자, 그래서 에너지를 줘. 그럼 얘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움직이는 건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반대로, 이 물체가 만약에 일을 했어. 그러면은 갖고 있던 에너지만큼 일을 하는 거라서 에너지와 일은 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자체는 우리가 줄여서 줄이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 들었던 거고. 자, 일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 만약에 외부에서 물체에 일을 해준대요. 물체한테 에너지 준단 말하고 똑같아요. 그럼 당연히 물체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될 거죠. 뭐야 이거? 반대로 물체가 만약에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물체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된다. 뭐야? 일과 에너지 관계 너무 쉽습니다. 대신 에너지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쓴 거 외에도 에너지 종류는 되게 많아요. 자, 우리가 움직이는 애들을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높이에 따른 에너지 따지는 걸 중학교 때는 위치 에너지, 고등학교에서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고, 요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자, 이거 위치 에너지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역학적 에너지라 불러.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어떤 물체의 에너지가 있대. 그 운동 에너지를 하면 되는데, 갑자기 단어가 안 떠올라. 그러면 그냥 역학적 에너지 하면 돼요. 오늘 쉽죠? 그 다음, 자, 뜨끈뜨끈합니다. 자, 열 에너지. 그쵸? 원자나 분자들이 움직이면서 갖고 있는 에너지. 이런 말을 쓰는 거고, 온도와 관련된 건 열 에너지. 그 다음, 내가 시험에 꼭 까먹지 말라고 하는 게 5번인 화학 에너지예요. 이거 진짜 중요해. 이 화학 에너지는 막 설명은 막 복잡한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물질과 관련된 게 나오면 다 화학 에너지라 보세요. 자, 내가 밥을 먹었어. 왜요? 밥 속에 들어있는 화학 에너지 이용하려고. 이거 이해되죠? 그 다음에 식물이 광합성해서 포도당을 만들었어요. 그럼 포도당은 뭐예요? 물질 만든 거죠? 얘는 화학 에너지야.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추워서 지금 보일러를 틀 거야. 그럼 보일러를 할 때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 같은 거 필요하잖아. 그게 무슨 에너지예요? 모르죠? 다 화학 에너지야. 그래서 물질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화학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랑 관련된 건 전기 에너지. 그 다음에 원자핵 폭발하고 합성하고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그런 거는 핵 에너지. 그 다음에 파동 에너지는 뭐냐면 소리 같은 게 파동 에너지야. 소리, 진동, 이거 우리가 파동 에너지. 그래서 이런 에너지의 종류를 왜 배우냐면 에너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항상 보존된다고 배우거든요. 그럼 보존되는 이 에너지 가지고 뭐 하냐? 그냥 보존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전환시켜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내용 하는 거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물어봅니다. 이때 조심할 거 하나 미리 하나 얘기할게요. 자, 내가 핸드폰을 지금 충전해요. 그러면 전기를 핸드폰 안에 넣을 거거든? 그럼 핸드폰 안에 있는 에너지는 그럼 전기 에너지인가? 아니에요. 핸드폰 안에는 리튬 배터리라고 해서 배터리 안에 물질로 들어있어.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라고 해야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만약에 사용을 해요. 그러면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보통 바뀌어. 이해되죠? 그러면 이 전기를 통해서 빛도 방출되고 소리도 방출되고 진동 울리게 되면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요런 거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또 얘기지만 배터리 안에 있는 건 다 화학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뭡니까? 라고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모든 에너지는 다 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를 충전을 시켜 핸드폰에, 그 핸드폰 가지고 빛을 혹은 소리를 뜨끈뜨끈해지니까 열로, 그 다음에 진동 울리면 운동 에너지로, 자, 전기가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화학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기기구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전기를 꼽아서 지금 빛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프로젝터 쓰고 있죠? 다 전기를 빛으로 바꿔주는 장치, 뭐 이런 것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과정은 뭐 외우는 게 아니고 니네가 만약에 해석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화학에너지, 쌤이 예를 들어서 석탄 같은 걸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석탄. 오케이? 그럼 내가 석탄을 불태울 거야. 석탄을 불태워서 에너지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석탄을 불태우면 물을 끓여요. 그 물을 끓이면 이게 수증기로가 열에너지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열에너지가 뭐 하냐면 거기에 프로펠러, 터빈을 돌립니다. 그럼 운동에너지로 바뀌어. 그럼 그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요. 전기 에너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딱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만 조금 할 수 있으면 돼. 이 증기기관이 방금 얘기한 게 뭐냐면 요새 안 쓰죠. 옛날에 석탄 같은 걸 통해서 물을 끓여서 기차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엔진을 우리가 이제 증기기관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전체로 봤을 때는 마치 태양 에너지가 근원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태양 에너지가 근원인 것도 있고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뭐 뒤에 가면 내용이 한 번 더 나오니까 뭐 그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에너지는 다른 걸로 변화가 가능해서 전환될 수 있지만 새롭게 생겨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항상 보존이 된다. 이해되죠? 이때 이런 생각을 해야죠. 왜? 지구에 있는 그런 모든 총 에너지는 일정한데 태양 에너지를 왜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이제 움직이면서 열 에너지로 막 빠져나가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열 에너지는 다른 걸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그래서 계속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된다. 뭐 이 정도는 좀 상식으로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말 아니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에너지의 종류랑 에너지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전환되는지,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오케이.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선생님 예를 들어서 차가 이렇게 있다고 차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건 누가 더 차예요? 이 차의 주된 사용처는 히터야? 에어컨인가? 뭐 음악 듣는 건가? 아니죠. 차의 주된 사용처는 뭐냐면 이동이야, 이동. 그러면 차를 이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휘발유, 가솔린, 그렇죠? 이런 기름을 여기에 연료를 집어 넣을 거야. 그럼 내가 연료 안에 있는 총 에너지 중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데 사용한 에너지가 몇 %인지를 계산하는 거 우리가 얘를 에너지 효율이라고 불러요. 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공급한 에너지 중에서 실제로 사용한 에너지를 100%, 그 퍼센트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를 에너지 효율이라고 부르고, 공급한 에너지 중에서 실제 사용하는 에너지를 백분율로 표현합니다. 그럼 나에게 내가 연료를 100만큼 넣었어. 근데 그 중에서 30만 움직이는 사람이 딱 칠게요. 그럼 나머지 70은 다른 걸로 바뀌었겠지. 뭐 빛이르든 소리르든. 그러면 얘를 백분율로 표시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은 얼마예요? 30%가 되겠죠. 에너지 효율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열기관이, 내용은 똑같은 거야. 자, 열기관이 뭡니까? 라고 하면, 자, 어디 갔노? 자, 열 에너지, 그냥 우리가 보통 열량이라 불러요. 자, 내가 넣어준 열량과 그 다음에 남아있는 열량을 차이를 비교할 거야. 내가 다시 한번 공급된 열을 내가 만약에 1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남아있는 열 에너지 양을 내가 3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100 중에서 30만 남았다는 얘기는 70이 빠져나갔죠? 그렇죠? 그 70을 가지고 열기관이라는 데에서 엔진 형태로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내가 한 일의 양은 얼마가 되는 거야? 70이 되겠지? 그래서 얘를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공급한 열량, 이게 총 공급한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면 Q1이 될 거고, 내가 실제 사용한 거 여기 W예요. 한 1이니까 W를 백분율로 표시한 걸 우리가 에너지 효율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 요거를 굳이 이렇게도 쓴대. W라는 거는 여기서 뺀 거니까. 그래서 Q1에서 Q2를 뺀 거를 자,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식으로 표시되면 1-Q1 분의 Q2 자, 곱하기
자, 100 요렇게 자, 표시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100까지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거 괜히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 고열원이 뭡니까? 그러면 공급된 에너지 양. 그 다음에 자, 저열원이 뭡니까? 남아있는 에너지 양. 그 차이가 바로 뭐예요? 사용한 에너지 양. 그거를 퍼센트로 우리가 바꿔서 표시하는 걸 에너지 효율. 이제 여기서는 열 효율. 둘이 똑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 포인트가 그래서 요거 계산할 수 있는지. 뭐야 이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네. 됐죠? 그럼 이거 왜 배우냐? 효율 왜 배워? 에너지 왜 배워? 다음 거 우리가 안 해도 알겠죠? 뭐 하려고? 아끼자, 줄이자, 요런 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무분별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점점점 에너지가 부족하죠. 왜냐면 사용하기 힘든 다른 에너지, 소리라든지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면 결국에는 위험하다.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금은 여기서 이제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해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첫 번째 에너지 종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열 효율, 그렇죠?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는 거. 세 번째 포인트는 자,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잠깐만 이거 말고 그래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이 있거든요. 왜 넘어가?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야.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뭐냐면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이제 연료로 가는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의 장점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그러니까 연료를 많이 소비할 때는 전기로 쓰고 연료를 좀 말도 안 나와. 좀 적게 우리가 사용할 때는 휘발유를 사용을 해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킨 차가 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 그럼 당연히 단점이 뭘까? 아무래도 좀 비싸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차보다는 차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효율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아까 해서 자,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막 할 수 있는데 요새는 뭐 집을 지을 때 뭐 이중창, 삼중창, 뭐 두꺼운 뭐 단열재 막 쓰고 하잖아. 그럼 그런 거는 뭐 하냐면 쓸데없이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그런 집을 우리가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집을 우리가 패시브 하우스라는 단어를 써요. 만약에 그 학교 측에서 안 나오면 이런 게 있다고 넘어가시면 돼. 그 다음 서울은 좀 쉽지는 않지만 저기 뭐 지방 어디 막 가면 전기가 잘 안 있으면 우리가 막 태양광 발전해가지고요 집에다가도 뭐 옥상 같은데 태양광 발전 같은 거 해놓잖아. 그럼 직접 에너지 생산하죠. 그래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쓸데없는 에너지 사용 비용을 줄이는 집을 우리가 액티브 하우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패시브 하우스는 조금 아껴 쓰는 거에 포인트고 그 다음에 액티브 하우스는 생산을 하면서 하는 포인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에너지를 생산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액티브 하우스, 그 다음에 사용량을 줄일 수 있게끔 만든다. 패시브 하우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액티브 하우스의 대표적인 게 이제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발전 이런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패시브 기술은요, 뭐 단열재 좋은 거 쓰고요, 삼중창 쓰고, 그다음에 집도 북향으로 짓지 않고 좀 남향으로 지으면 햇빛 들어오니까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좀 덜 덥거든요.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 세 가지 포인트가 쉽죠? 그래서 여기 단어 내에서는 그나마 좀 어렵다고 느끼면 아까 에너지 효율 계산하는 거, 요 효율 계산하는 것만 빼면 근데 문제 사실 뭐 어렵지가 않아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